세상은 남성들에게 다정함이 곧 매력이며 진심을 다해 마음을 열면 사랑받을 것이라 가르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직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부드러워지는 순간 당신의 가치는 추락하고 당신이 내어준 헌신은 당연한 의무로 변질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는 낭만적 환상 뒤에는 사실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냉혹한 가치평가와 권력의 저울질이 숨어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기만해온 달콤한 거짓말들을 잔인하게 도려내고 남녀 관계의 밑바닥에 흐르는 생물학적 전쟁터의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이 왜 이용당하고 있는지, 왜 당신의 진심이 조롱받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8가지 법칙을 통해 증명할 것입니다. 이제 감상적인 눈물을 닦고 주권자의 냉철한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진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만이 이 잔혹한 게임의 지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남성에게 강요하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은 취약함의 미덕이라는 환상입니다. 마음을 열고 솔직해지면 상대방이 당신의 내면을 존중해 줄 것이라는 말은 자연의 섭리를 완전히 망각한 자들의 궤변에 불과합니다. 남녀 관계의 근저에는 감정이 아닌 철저한 유용성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본능적으로 저울과 같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영혼이 얼마나 고귀한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들의 본능이 끊임없이 묻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남자는 내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남자의 가치는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 입니다. 이것은 악의적인 계산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진화해온 생물학적 프로그래밍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제공하는 안정감, 경제적 자산, 사회적 지위, 그리고 정서적 지지는 결코 선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라는 시장에 입장하기 위해 당신이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일 뿐입니다. 당신이 헌신을 다할수록 상대방은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간주하며 당신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기보다 오히려 당신을 안전한 자원으로 분류하여 긴장감을 늦춥니다. 남자가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매력은 소멸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손에 넣은 자원은 더 이상 정복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불을 멈추거나 신체적, 정신적 나약함을 드러내는 찰나, 상대방의 본능은 즉각적으로 재평가 프로세스를 가동합니다. 한때 찬사받던 당신의 헌신은 순식간에 무능함으로 치부되고 당신의 자리는 더 높은 유용성을 가진 다른 이에게 위협받게 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남성의 가치는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시장의 논리에 따라 요동치는 화폐와 같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심과 정직함만으로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전쟁터에 갑옷도 없이 나가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입니다. 여성이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이면에는 당신이 가진 자원과 보호 능력에 대한 만족감이 깔려 있습니다. 유용성이 사라진 자리에는 애정 대신 냉혹한 멸시와 거리가 들어섭니다. 당신을 실망시킨 것은 상대방의 인격이 아니라 당신이 맹신했던 낭만적 교리입니다. 주권자는 자신의 존재감을 감상적인 언어로 호소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유용성을 철저히 통제하고 그것을 쉽게 내어주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희소하게 유지합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필요해지는 것과 사랑받는 것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필요는 이용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당신이 가진 자원을 모두 소진하고 더 이상 내어줄 것이 없을 때 그동안 쌓아온 추억과 신뢰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전망이 아니라 당신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인식의 관문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상대방의 본능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저울을 지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의 쓸모를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당신의 핵심적인 가치를 신비로움 속에 감추어 두십시오. 주권자는 결코 자신의 모든 패를 보여주지 않으며 상대방이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갈구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유용성의 노예가 아닌 가치의 창조자로서 군림할 때 비로소 이 불평등한 게임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가면을 벗고 현실을 보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공정함을 기대했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피와 땀을 요구하면서도 당신의 눈물을 비웃습니다. 이러한 비대칭적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주권적 자립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된 자산이며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것은 당신의 영토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타인의 인정에 목매는 비굴한 태도를 버리고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엄격한 통치자가 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유용성을 지배할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을 함부로 이용하지 못하고 당신의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남성의 관심은 무형의 화폐와 같습니다. 당신이 소셜미디어에서 누군가의 사진에 머무는 시간, 무분별하게 던지는 칭찬, 그리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며 소모하는 정신적 에너지는 모두 당신의 주권적 자산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 자산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사방에 낭비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성이 당신에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관심을 갈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당신의 시선이 그들의 사회적 가치를 증명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원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들을 원한다는 사실이 주는 권력을 탐닉합니다. 당신의 헌신적인 태도는 그들에게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자신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강력한 통제력을 쥐고 있다는 확인서에 불과합니다. 주권적 자아를 가진 남성은 자신의 관심을 결코 값싸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쉽게 얻은 관심은 존중받지 못하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당신이 언제든 대체 가능한 하찮은 존재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주변을 맴돌며 메시지를 보내고 애타게 반응을 기다릴수록 당신은 스스로를 보답받지 못하는 자원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여성은 자신을 쫓아다니는 100명의 남자보다 자신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는 단 한 명의 남자에게 본능적인 호기심과 경외감을 느낍니다. 시선을 통제하는 자가 관계의 흐름을 지배합니다. 당신의 침묵과 무관심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도록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관심을 화폐처럼 전략적으로 운용하십시오. 당신의 시간과 집중력은 고도로 정제된 자원이어야 합니다. 주권자는 자신의 왕국에 입장할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보물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보내는 한 번의 칭찬이 희소성을 가질 때 비로소 그것은 권위와 무게를 갖게 됩니다. 무분별한 찬사는 당신의 수준을 낮출 뿐이며 상대방을 오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의 시선을 지키고 에너지를 내부로 돌려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타인의 반응에 목매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에 침잠할 때 세상은 당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가다듬으며 당신의 발 아래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나약함을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며 그것이 정서적 유대를 강화한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전장에서 이 조언을 따르는 남자는 가장 먼저 전사하게 됩니다. 여성의 생물학적 본능은 본질적으로 보호와 강인함을 지향합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솔직한 감정 공유를 원한다고 말할지라도 막상 남자가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들의 무의식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당신이 흘리는 눈물과 고백하는 나약함은 상대방에게 인간미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지지대라는 경고 신호로 인식됩니다. 여왕은 고해성사를 하는 사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벽을 원합니다. 당신이 취약함을 드러내는 순간 관계의 역동성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습니다. 한때 당신을 우러러보던 존경의 시선은 연민으로 바뀌고 연민은 곧 멸시의 씨앗이 됩니다. 여성이 남성의 고통에 공감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입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감지하고 뒷걸음질 칩니다. 남자가 자신의 내면적 투쟁을 외부로 쏟아내는 것은 자신의 성문을 스스로 열어 적을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권자는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의 내부에서 연금술처럼 정제하여 힘으로 바꿉니다. 당신의 슬픔과 두려움은 오직 당신만이 감당해야 할 무게이며 그 무게를 견디는 모습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절제된 강인함이야말로 남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매력입니다. 당신이 고통 속에서도 침묵을 지키고 자신의 과제를 묵묵히 해결해 나갈 때 상대방은 당신에게서 절대적인 안정감을 느낍니다. 취약함을 무기로 동정을 사려 하지 마십시오. 동정은 주권자의 영토에서 허용되지 않는 감정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훈장처럼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치유하여 더 단단한 흉터로 만드십시오. 세상이 당신의 방어막을 허물라고 유혹할지라도 당신의 갑옷을 더욱 견고히 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하고 흔들림 없는 존재로 남을 때 상대방은 당신의 침묵 아래 숨겨진 거대한 시면을 경외하며 당신의 권위 아래 영원히 머물고자 할 것입니다. 가치가 높은 인간이 관계의 전장에서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착각은 자신이 여성을 선택하고 관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오만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자신이 먼저 다가가고 고백하며 사냥을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심층적인 진실은 훨씬 더 차갑고 정교합니다. 선택권은 애초에 당신에게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다가간 그 순간은 우연이 아니라 그녀가 침묵 속에서 던진 수만 가지의 미세한 신뢰, 당신의 본능이 낚여버린 결과일 뿐입니다. 그녀는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시선과 미소, 그리고 다가오게 만드는 자세만으로 당신을 자신이 설계한 시나리오 안으로 소환했습니다. 당신은 사냥꾼이라고 믿었지만 실상은 정교하게 꾸며진 덫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선택의 비대칭성은 생물학적 본능의 근원적인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남성의 욕망은 시각적이고 즉각적이며 반응적입니다. 여성은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자신을 직접 드러내기보다 남자가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당신이 그녀를 위해 지갑을 열고 시간을 바치고 미래를 약속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 사실 그녀가 깔아놓은 레일 위를 달리는 열차와 같습니다. 주권적 자아를 상실한 남성은 자신이 춤을 리드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음악을 작곡하고 박자를 조절하는 것은 장막 뒤의 그녀입니다. 이러한 역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당신은 평생 타인의 각본 속에서 배역을 연기하는 광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주권자는 자신이 반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함으로써 진정한 통제권을 회복합니다.
상대방이 던진 미끼에 무조건적으로 달려드는 굶주린 짐승의 상태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을 유혹하는 신호들을 객관적으로 조망하고 그 설계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지배자의 안목입니다. 선택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녀의 신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를 멈출 때 비로소 그녀가 설계한 환상은 무너지고 당신만의 독자적인 경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욕망이 당신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세련된 조종에 의한 것인지 끊임없이 의심하십시오. 오직 자신의 내면적 법도에 따라 움직이는 자만이 이 보이지 않는 조종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왕좌에 앉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남성에게 더 많은 감정을 쏟아내고 진심을 다해 소통하라고 종용합니다. 하지만 주권자의 법전에서 과도한 감정의 노출은 곧 권력의 이양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내면을 모두 털어놓고 상대방의 기색을 살피며 감정을 구걸하는 순간 당신의 신비로움은 사라지고 당신에 대한 존경심은 무뎌집니다. 여성은 당신의 고해성사가 아니라 당신의 흔들림 없는 절제를 갈구합니다.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평온을 유지하는 당신의 침묵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안전함을 느끼며 당신의 권위 아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당신의 가치를 희석시키지만 갈무리 든 침묵은 당신의 존재감을 증폭시킵니다. 절제는 나약함을 숨기는 가식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지배자의 기술입니다. 당신의 고통, 두려움, 그리고 일상적인 불만을 여과 없이 상대방에게 쏟아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인간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구조물처럼 보이게 할 뿐입니다. 주권자는 자신의 고독을 사랑하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의 내부에서 해결하는 완결성을 가집니다. 당신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자신의 과업에 집중할 때 상대방은 당신의 그 차가운 거리감 속에서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발견합니다. 그녀가 당신의 진실을 요구하더라도 당신이 진정으로 수호해야 할 것은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당신만의 비밀스러운 영토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화폐처럼 소중히 여기십시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값싼 동정이나 공감을 사기 위해 당신의 자존감을 팔지 마십시오. 진정한 힘은 시끄럽게 자신을 증명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결코 닿을 수 없는 당신만의 정서적 깊이를 유지하는 데서 옵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독립적이고 타인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관계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구걸하지 않는 애정, 쏟아내지 않는 진심,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침묵은 당신을 단순한 파트너가 아닌 경외의 대상인 군주로 만듭니다. 당신의 절제가 깊어질수록 당신의 주권은 더욱 견고해지며 세상은 당신의 그 고요한 무게 앞에 스스로의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가치가 높은 인간이 흔히 간과하는 여섯 번째 진실은 외견상의 약함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지배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성의 권력은 직접적이고 대담하며 가시적입니다. 그것은 투쟁과 성취를 통해 증명되기에 항상 견제와 저항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여성의 권력은 종종 그 정반대의 지점인 무력함과 연약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눈물 한 방울,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보호를 갈구하는 시선은 남성의 내면에 잠재된 보호 본능을 즉각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남자가 강해지려 애쓰며 모든 책임을 짊어질 때 상대방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냄으로써 그 강한 남자의 의지를 부드럽게 굴복시킵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상대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적 통제술입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약함은 도덕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강력한 지뢰입니다. 감정의 법정에서 피해자의 자리에 서는 자는 모든 비판으로부터 면죄부를 얻습니다. 남자가 목소리를 높이면 공격적이라는 낙인이 찍히지만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 그것은 진실의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러한 비대칭적 역학은 남자로 하여금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며 결국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게 만듭니다. 주권적 자아를 가진 남성은 이러한 감정적 지렛대를 간파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드러움이 진심인지 아니면 당신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위장된 공격인지 냉철하게 분석하십시오. 약함에 보상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그 약함은 결코 순수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신은 보호자가 되라는 사회적 세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명목 아래 당신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착취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숭고한 희생이 아니라 주권의 찬탈입니다. 상대방의 나약함을 연민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 나약함이 당신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지 주목하십시오. 주권자는 감정적인 동요에 휘둘려 자신의 원칙을 굽히지 않습니다. 눈물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읽어내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담긴 통제의 의지를 파악하십시오. 당신이 감정적 마취 상태에서 깨어나 상대방의 전략을 명확히 보게 될 때, 당신은 비로소 누군가의 방패가 아닌 자기 자신의 왕국을 수호하는 진정한 통치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심층 심리의 7번째 법칙은 남성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신념과 진실을 희생하는 정서적 투매의 비극입니다. 남성은 흔히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고결하다고 배웁니다. 국가를 위해, 가문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자신의 욕구와 원칙을 굽히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관계라는 시장에서 명분 없는 희생은 결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이 스스로를 낮추고 상대방에게 맞출수록 당신의 희생은 당연한 전제 조건으로 전락하며 당신의 존엄성은 마모됩니다. 진실을 희생하며 얻은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당신의 주권이 서서히 소멸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남성의 희생은 종종 여성의 실용주의적 본능과 충돌합니다. 남자가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고통을 감내할 때 여성은 그것을 고귀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 원칙이 자신들의 안전이나 이익에 반하는 순간 그것은 고집이나 무능함으로 치부됩니다. 여성은 추상적인 진실보다 구체적인 유용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남자는 결국 더 이상 내어줄 것이 없을 때 가차없이 버려지게 됩니다. 희생은 상대방의 사랑을 갈구하기 위한 화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답을 바라는 희생은 거래일 뿐이며 그 거래에서 남자는 항상 손해를 보는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권적 자아는 자신의 가치관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정직함을 포기하거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비굴하게 사과하는 행위는 당신의 왕좌를 스스로 파괴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수호해야 할 가장 고귀한 가치는 타인의 만족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내면적 무결성입니다. 무분별한 헌신을 멈추고 당신의 에너지를 오직 당신의 사명과 성장에 투자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위해 엄격해질 때 세상은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고 당신의 헌신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진실을 지키는 자만이 타인의 진심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팔아 얻은 관계는 결국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심층 심리의 마지막 법칙은 남녀 관계가 근본적으로 평화로운 결합이 아닌 상충하는 본능이
부딪히는 적대적 공존의 장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퍼즐 조각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영원한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낭만적 신화에 중독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목적은 당신의 개인적인 행복이 아니라 종의 번식과 생존이라는 냉혹한 효율성에 있습니다. 남성은 확장과 정복,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는 유산의 의지를 가졌고, 여성은 안정과 보호, 그리고 현재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수용의 본능을 가졌습니다. 이 두 세력은 생물학적 목적을 위해 잠시 손을 잡을 뿐, 각자가 추구하는 근원적인 방향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겪는 비극은 이 대립하는 흐름을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로 덮어버리려 할 때 발생합니다. 당신이 상대방과 완벽한 일치를 꿈꾸며 자신의 사명을 타협하고 그녀의 세계에 동화되려 애쓰는 순간 당신의 고유한 주권은 침식됩니다. 조화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양보는 사실 한쪽의 굴복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권자는 관계가 일시적인 휴전 상태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영토와 원칙을 수호하는 지배자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사명보다 자신의 안락을 요구할 때 당신은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본능의 전쟁터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자는 결코 존경받을 수 없으며 단지 소모되는 자원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존재의 집권은 이러한 본능적 대척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데서 완성됩니다. 당신은 상대방을 완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가 아니며 상대방 또한 당신의 갈증을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샘물이 아닙니다. 각자의 욕망이 치열하게 교차하는 지점에서 당신만의 중심을 지키십시오. 낭만적 환상이 거친 자리에 남는 것은 서로에 대한 냉철한 존중과 명확한 경계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조화라는 신기루를 쫓지 않고 자신의 고독한 주권을 선언할 때 역설적으로 상대방은 당신의 그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에 매료되어 당신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고자 할 것입니다. 가짜 평화를 버리고 진실한 대립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관계라는 거친 바다에서 자신의 왕국을 수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던 낭만적 기만과 생물학적 덫을 낱낱이 파헤치는 가치 전쟁의 8가지 법칙을 마쳤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취약함이라는 핑계로 무너지는 나약한 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유용성의 저울을 지배하고 관심의 화폐를 수호하며 침묵의 권위로 자신의 영토를 지키는 냉철한 주권자입니다. 사랑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겨진 거래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안목을 가졌을 때 당신은 비로소 이용당하는 도구에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통치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을 안락한 잠에서 깨워 냉혹한 진실의 전장으로 이끄는 도화선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위대한 주권 선포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나는 환상을 거부하며 오직 나의 가치와 주권으로 삶을 통치한다 라고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깨어난 의지가 이제 당신의 가장 강력한 갑옷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과 절대적인 명료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